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2,000조를 넘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건설 부실, 급매물 폭탄. 이제는 버티는 자도 무너질 수 있는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IMF 위기 때는 우리 국민들이 금을 모아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가게도 빚, 기업도 빚, 정부도 빚입니다. 모두가 빚에 늪에 빠진 삼중 고통 분담 불가능 구조. 전세도 안 되고 대출도 막히고 잔금은 내야 하는데 집 한 채가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1. 가계 부채 2,000조 원 돌파 세계 1위 수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200% 이상. 부동산 의존형 금융 구조가 만든 빚의 공화국. 2. 기업도 위기, 건설사 PF 부실 심화.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확대. 이금융권 상호 금융저축은행 중심으로 20% 이상 부실 채권율. 3. 금매 등장. 왜 갑자기 싸게 팔까? 입주 시기 도래잔금 대출 안 나옴. 시세 하락 전 익절하려는 금매 잇따라. 특히 저가 지역 투자 수요 많은 지역 중심으로 금매 속출. 4. IMF보다 위험한 이유. IMF 때는 한쪽이 괜찮았음 가게 5기업 5정부. 지금은 셋 다 빚에 쪼들리는 복합 부채 위기 구조. 1. 내 대출 상황 점검하기. 고정금리 변동금리 만기 상환 구조 체크. 스트레스 테스트로 금리 12% 인상 대비. 2. 현금 흐름 재설계. 소비 구조 다이어트. 부동산 유지 비용 줄이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30% 이하로 조정. 3.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다주택자 고위험 단지 조기 매도 고려. 실거주 이자 부담 낮추는 리파이낸싱 또는 월세 전환 고려. 4. PF 연계 건설사의 금융권 리스크 관리. 투자 자산 중 해당 리스크 노출 기업 점검. 저축은행 예치금 분산 및 예금자 보호 한도 초과 여부 확인. 30억 50억 이제는 70억? 한강벨트 대장 아파트 드디어 고점 시그널이 온 걸까요? 이름값만 믿고 70억 주고 사도 되는지 당신의 판단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대장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똘똘한 한 채, 그 말 참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리팍, 원베일리, 나인원 한남. 전부 대장이지만 분양가는 3,500, 5,000, 7천만 원평까지 상승. 실수요자는 값비싼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이 아파트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1. 조합원 vs 일반 분양가 격차 커짐. 조합원 초기 보유 부담금 56억. 일반 분양자 실입주가 70억 이상. 신규 수요 유입 한계점 도달. 2. 계속 올라야만 유지되는 이익 구조. 조합 이익 부담금 내고도 10억 이상 남아야. 그래서 분양가는 계속 상향. 결국 후속 수요가 부담 떠안는 구조. 3. 대장 아파트 공급 자체가 많아짐. 한강벨트 중심고가 재건축 줄줄이. 신축이 희소하지 않음. 실질 대장력 약화. 4. 세대별 격차 발생. 조합원 오래 보유한 고령층. 실입주자 고가 진입이 어려운 젊은 세대. 시장 참여자 불균형. 1. 이 아파트는 대장이라 무조건 오른다는 사고 버리기. 과거엔 맞았지만 지금은 공급 구조 자체가 다름. 2. 실거주 기준을 명확히 따져보기. 같은 한강변 23년 차이로 20억 차이. 실제 체감 가치 따져야. 3. 희소성보다 지속 가능성 검증. 대장 브랜드가 많아질수록 경쟁은 치열해짐. 입지 세대 구성관리비 등 실거주 지표로 판단. 4. 부담금 취득세 유지세까지 총 최적 비용 계산. 70억짜리 아파트를 단순 희망 가격으로만 판단 X. 연간 유지비 시장 하락기 감내력 고려. 가계부채 2,000조, 전세 보증금까지 치면 3,000조. 지금 대한민국 IMF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부채에 짓눌리지 않는 생존 전략이 보입니다. 1997년 IMF 때 우리는 나라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가계부채 2,000조, 전세보증금 1,000조, 자영업자 부채 1,000조. 이미 IMF 당시보다 훨씬 위험한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뉴스는 말이 없죠. 1. 가계부채 2,000조 원 돌파. 2014년 1,000조, 2024년 2,000조. 10년 사이 2배 증가. 2. 전세 보증금도 사실상 부채. 전체 규모 약 1,000조. 이 중 200조는 전세 대출. 실질 부채로 취급해야. 3. 자영업자 임대업자 우회 대출.
가계대출 규제 피하려. 사업자 대출 형태로 1,000조 이상 증가. 4. 총합 3,000조 넘는 민간 부채 구조. IMF 때보다 더 취약한 민간빚 폭탄. 1. 전세금 자산이라는 착각 버리기. 지금은 대부분 대출 기반의 자금. 안전 자산이 아니라 부채 리스크. 2. 부동산 광풍에 휩쓸린 금융구조 점검하기.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출, 임대업 대출도 포함해 실제 총부채 파악해야. 3. 내 부채 구조 3단계로 재점검.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 리스크, 사업자 개인 혼합형 대출. 4. 익절 기회 놓치지 말기. 금리 부담 유동성 경색 우려 커지는 지금이라도 팔면 남는다면 금매로 던지는 선택이 현명할 수 있음. IMF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금 대한민국 세 주체 모두 빚더미에 무너진다. 지금 우리는 가계, 기업, 정부, 세 축 모두가 동시에 부실해지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이 오기 전 내부부터 붕괴될 수 있는 상황. 지금부터 그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1997년 IMF 때는 국민이 금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그때는 국민, 기업, 정부 중 일부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게도 빚더미, 기업도 빚더미, 정부도 빚더미, 경제 3주체 모두가 동시에 위태로운 복합 부채 위기에 놓였습니다. 1. 대한민국 가계부채 세계 1위 수준 약 2,000조 원,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3,000조 원 이상. 2. 기업 부채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 메르스, 미중 갈등, 팬데믹 등 대출 없이는 연명 불가능한 기업 증가. 3. 국가 부채 팬데믹 이후 사상 최대. 재정 지출 확대, 복지 예산 증가. 국가도 더 이상 버팀목 역할이 어려움. 4. 경제 3주체 동시 붕괴 가능성. 위기가 한 축에서 시작되면 연쇄 부도신용 경색 발생 위험. 1. 부채 구조 스스로 점검하기. 단순한 원리금이 아닌 변동금리 PF 연계, 전세보증금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분석. 2.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만들기. 이자 연체, 전세 미반환, 금리 인상기 대출 갱신 거절 등 하나라도 발생하면 즉시 자산 리밸런싱 시작. 3. PF 연계 부동산 조심하기. 건설사 지급 보증 시행사 연체 사례는 투자 회수 불가로 이어질 수 있음. 4. 정부 정책에 기대지 말고 대비해야. 정부는 모든 부실을 감당할 수 없음. 개인은 각자 생존 전략 수립 필수. 부실 채권이 20% 넘었다. 지금 저축은행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설 PF, 이제 단순한 사업 위기가 아닙니다. 저축은행, 이금융권, 시공사까지 전방위 붕괴. 지금 당신의 돈이 걸려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PF 부실? 정리 중이라 괜찮대. 하지만 정리 중이라는 말, 실제로는 시간만 끌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연체율은 올라가고 있고, 이자도 못 받고 있고, 대손 충당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설 PF의 진짜 민낯입니다. 1. 연체율 폭증. 저축은행 PF 연체율 20% 이상. 5곳 중 1곳이 원금도 못 갚고 있음. 2. 이자 유예 현실적 부실 전이. 연체 숨기기 위해 이자 받지 않고 연장. 부실을 미룬 것일 뿐 해결된 게 아님. 3. 대손 충당금 부담 증가. 금융사는 손실 대비해 충당금 적립 필요. 영업 위축 신규 대출 급감. 4. 모기업 자본 확충 여력 없으면 파산. 충당금도 못 쌓고 투자도 못 받는 곳은 구조조정 대상 확정. 1. 내가 맡긴 돈 어디에 있는지 체크하라. 예적금, CMA, 펀드 등 PF 연계 상품은 즉시 구조 확인. 특히 저축은행 연계 예금은 리스크 검토 필수. 2. PF 연계 회사채 펀드 보유자는 즉시 손절 고려. 연체율 20%는 사실상 손실 확정 단계. 잔존가치 확인 후 유동성 확보 우선. 3. 이금융권 신규 대출은 최대한 자제. 연체율 증가 대출 중단 가능성. 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에서 추가 대출은 더. 4. 예금자 보호 여부 확인하기. 이금융권 부실 시 5천만 원 보호 한도 외엔 손실. 분산이 생존 전략. 지금 저축은행은 5명에게 빌려줬다면 1명은 돈을 못 갚는 상태입니다. 예전엔 이자 안 받으면서 연장해줬습니다. 경기 좋아지면 갚겠지란 믿음 때문이었죠. 그런데 경기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연체입니다. 부실 채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예금입니다. 연장은 해결이 아닙니다. 폭탄 돌리기일 뿐입니다. PF 부실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이미 일부 저축은행은 정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살아남을 곳은 자본 확충 가능한 곳, 못하는 곳은 정리, 매각, 청산 수순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예금, 당신의 투자금, 당신의 노후 자산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PF 시장은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뉴스보다 빠른 판단, 자산구조 다시 보는 용기, 그리고 위험을 피하는 정보력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 지인과 꼭 공유해주세요. 아는 사람만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돈은 지켜야 합니다. 지금 바로.